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그냥 평범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솔직히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제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큰 다툼 한 번 없이 남들처럼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권태기라고 하기엔 우린 아직 뜨거웠고 문제가 될 만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욕 한 바가지 먹을 각오하고 익명의 힘을 빌려 고해성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달빛 서재의 선스토리에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아내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을 때 이제 막 중학교 교복을 입었던 막내 처제가 있었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벌써 어엿한 대학생이 된 걸 보면 8년이란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습니다. 셋째 딸인 막내 처제 혜연이는 이름처럼 참 예쁘고 단아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저를 잘 따랐고 저도 그런 처제가 마냥 귀여웠죠. 그런데 혜연이가 크면 클수록 그냥 귀여운 아이가 아니게 되더군요. 뽀얀 살결에 하늘하늘한 몸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웃음까지 객관적으로 봐도 아니 솔직히 제 눈에는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혜연이가 과제 때문에 뭘 좀 물어볼 게 있다며 저희 집에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하얀색 얇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이라도 한 건지 그날따라 유독 눈부시게 예뻐 보이더군요. 옷이 얇아서인지 몸에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거실 소파에 앉는데 혜연이가 제 바로 옆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저도 모르게 기분이 살짝 들뜨더군요. 우리 막내 처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어디 가서 성형이라도 하고 온 거 아니야? 제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자 혜연이는 그저 생긋 웃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봐왔지만 정말 한결같이 예쁘게 컸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혜연이 셋이서 저녁을 먹으러 외출을 하는데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혜연이가 제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는 게 아니겠어요? 부드럽고 말캉한 감촉이 팔꿈치에 그대로 전해지자 생각할 틈도 없이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혜연이는 원래 스킨십이 많은 아이라 예전에도 가끔 이랬지만 그날은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과 살갑게 지내는 제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그저 엄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동생 잘 챙겨줘라고 말할 뿐이었죠. 식사를 하면서도 제 눈은 자꾸 혜연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요즘 진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어떻게 갈수록 더 예뻐지냐? 진심을 담아 묻자 혜연이는 남자는 무슨 형부 같은 남자 아니면 관심도 없어라며 선을 긋더군요. 그러면서 의자에 걸어둔 가방을 고쳐매는데 언뜻 보이는 명품 로고에 조금 놀랐습니다.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용돈받아 생활하는 대학생이 어디서 저런 돈이 났을까 싶었지만 평소 씀씀이가 해픈 아이는 아니었기에 그냥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샀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일이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개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 약속 시간보다 훌쩍 늦은 8시쯤에야 도착했는데 이미 친구들은 거나하게 취해 있더군요. 어두컴컴한 조명에 시끄러운 음악이 울리는 소위 말하는 노래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늘씬한 아가씨들을 하나씩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중 한 아가씨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목소리가 참 익숙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노래가 끝나고 조명이 살짝 밝아지며 아가씨들이 친구들 옆자리를 찾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도 한 아가씨가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막내 처제 혜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데 혜연이는 어두운 조명 탓에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방금 전까지 신나게 노래를 부르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제 옆에서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맥주 몇 잔을 연거푸 들이켜고는 친구들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혜연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도저히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는데 5분도 안 돼서 혜연이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혜연아,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대답 좀 해봐. 제가 다그치자 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언니한테만은, 부모님한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눈물이 글썽이는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처제를 달래 차에 태우고는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몸에 딱 붙는 야한 옷을 입은 처제를 힐끗 쳐다보니 지금 내 옆에 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군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아끼고 예뻐하던 아이가 이러고 있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죠. 30분쯤 지났을까 혜연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물쭈물하던 처제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부가 비밀만 지켜주면 저도 형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비밀을 지켜달라는 애원인지 아니면 저에게 무언가를 은근슬쩍 바라고 있다는 표현인지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숨겨져 있던 늑대의 본성이 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귀엽기만 했던 처제에 대한 실망감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언제부턴가 저 혼자 상상 속에서나 그리던 처제와의 불장난 같은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형부된 입장에서 바로 덥석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적한 강변에 차를 세우고 혜연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언제부터 왜 시작했냐고 묻자 같은 과 친한 친구가 갑자기 명품백을 들고 비싼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자기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얘기만 하면 된다며 같이 해보자고 꼬드겼다는 겁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거절했는데 딱 한 번만 같이 가보자는 말에 따라갔다가 이렇게 되었다고요. 지금까지 나쁜 일 당한 적은 없고? 제가 묻자 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술 취한 아저씨들이 가끔 귀찮게는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돼요. 오히려 실장님이 저는 마인드가 좋은 편이라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마인드가 좋은 여자라니. 착하고 예쁜 처제의 얼굴과 그 단어가 겹쳐지니 정말 이건 신이 내게 주신 기회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늑대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입으로 마인드가 좋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혜연이는 다시 한번 언니에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애원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말없이 앉아있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제 눈에 길 건너편에 있는 무인텔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혜연이를 쳐다봤는데 혜연이도 저를 보고 있더군요. 우리는 마치 짠 것처럼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양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운전하는 내내 엄청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절대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차피 처제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 않습니까? 저도 혜연이에게 어느 부분에서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처제와 그곳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에 들어와 깜깜한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연아,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확인하듯이 물었습니다. 순간 앞으로 닥쳐올 아내와의 문제, 그리고 이 아이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제 몸은 마음을 따라가기로 결정해버린 후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혜연이에게 건넸습니다.
혜연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이랑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맥주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우리 둘 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꼬마에서 완벽한 숙녀가 된 처제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의 몸도 아니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금기 때문인지 미칠 듯이 흥분되었습니다. 처제는 제가 자신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이 쑥스러웠는지 저를 보며 살짝 웃더군요. 저는 그런 처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제의 통통하고 부드러운 입술은 상상 이상으로 달콤했습니다. 처제는 저를 꽉 안으며 저의 그곳을 더듬기 시작했고 그런 혜연이의 몸 이곳저곳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귓가에 속삭이더군요. 저는 마인드 좋은 편이니까 형부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혜연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어리고 순수한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 순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연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히려 더 밝은 미소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부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저는 똘망똘망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처제에게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럽고도 자연스럽게 처제와의 위험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지만 혜연이와 함께 있을 때면 모든 것을 잊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할 짓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것처럼 처제와 저만의 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란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달빛 서재 선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